지수함수에서 내가 배울 것들을 미리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문제가 일단은 평가원에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인데 요게 일단은 두 가지 풀이를 쌤이 가르쳐 드릴 거거든. 아마 근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풀이로 많이 하셨을 거야. 첫 번째 풀이는 로그 계산이에요. 로그 계산.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그래프 해석이거든. 근데 자, 요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고2잖아요. 그럼 고2는 배우는 게 수능에도 나오는 과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 마인드 자체가 두 가지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 문제를 풀 때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대수적 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 설명했니? 안 했지? 그지? 자, 앞으로 쌤이랑 함수, 뭐 수투도 있고 수투에서에도 함수 있고 함수랑 방정식은 항상 세트거든? 여러분들 고1 때부터도 2차 방정식, 2차 함수 같이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수랑 방정식은 세트야. 그리고 계속 나올 거야. 수원, 수투 할 거 없이. 근데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두 가지 마인드로 풀어야 돼. 첫 번째는 대수, 두 번째는 기하적 풀이. 이 두 개. 그러면 대수 풀이는 뭐냐? 말 그대로 식으로 풀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기하 풀이는 뭐냐? 그래프로 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잘 연습해야 돼요. 어떤 문제는 기하로 푸는 게 편하고 어떤 문제는 대수로 푸는 게 편합니다. 근데 학교 시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수능 기출로 말씀을 드리면, 평가원 기출로 말씀을 드리면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모든 문제가 그래프로 풀든 대수로 풀든 답이 나오게끔 출제를 해요. 이해되세요? 대수로 풀든 그래프로 풀든 어쨌든 답이 나오게 출제를 한다고. 그게 이제 수능 문제의 특징이야. 근데 이제 학교 문제는 아무래도 수능보다는 완성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어. 그거는 좀 감안해서 듣고. 됐지? 자, 그러면 쌤이 첫 번째 풀이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푸냐? 이렇게 풀면 되거든? 내가 있는 그대로 풀어볼게. 좌표평면 위에 두 점 어라라라 해서 y절편과 그 다음에 요거의 y절편이 같다. 끝! 이거거든? 그러면 직선 두 개를 세워. 그래서 첫 번째 y는 얘부터 세울게요. 앞에 거. 얘는 이렇게 세울까요? b-a분의 그 다음에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입니다. 요거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푸셨을 텐데 빠르게 할게. 그리고 x-a 하시고 더하기 로그 2의 a. 직선 하나 세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는 똑같이 b-a분의 로그 4의 b 마이너스 로그 4의 a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곱하기 x 마이너스 똑같이 a 잡으시고 얘는 로그 4의 a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냐? 요거 계산을 할 건데 잘 봐. 요거 쓰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 빨간색 네모친 거를 그냥 쌤이 편의상 m 이렇게 잡을게요. 됐니? 그러면 요 친구 요 밑에 친구는 얼마니? 라고 하면 요 밑에 친구는 얼마가 돼요? 2분의 m이 되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왜냐면 로그 4, 로그 4니까 2분의 1 앞으로 빼니까. 됐습니까? 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이 친구의 y절편과 이 친구의 y절편이 어떻대? 같대. 지워. y절편은 x가 0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a 곱하기 m 더하기 로그 2의 a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뒤에 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m 더하기 로그 4의 a 요거랑 서로 어떻다? 같다 이 말인 거잖아. 됐네요 여기까지? 그러면 식 좀 정리하면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길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m이 되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넘기니까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a다. 이렇게까지 괜찮아요? 됐어요? 요게 이제 2분의 1 로그 2의 a니까 그러면 2분의 1 날려. 그리고 m이 뭐였어 원래?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b-a를 이쪽으로 곱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a 곱하기 갑니다. 얘는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는 b-a니까 요거 전개하면 b 로그 2의 a 더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로그 2의 a다.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됐어요? 부호가 틀렸네요. 마이너스. 됐죠? 그럼 봐봐. 요거 전개하고 요거 전개하면 a 로그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의 a잖아.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네. 됐지? 그럼 정리. 로그 2의 b의 a제곱과 얘 로그 2의 a의 b제곱. 이거 두 개 어때요? 같죠? 그러면 로그 2 날리면 되죠. 똑같으니까. 그지? 그럼 결론. b의 a제곱과 a의 b제곱이 어때요? 같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됐어? 관계식 나왔네. 그럼 가볼게. F1이 40이래. 그럼 F1이 40이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어머 이게 뭐인 거야? A의 B제곱 더하기 B의 A제곱 이거 아니니? 그지? 근데 이 둘이 어떻다고 그랬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같다니까 2배의 A의 B제곱이 얼마란 얘기예요? 40. 따라서 A의 B제곱이 얼마입니까? 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2를 집어넣은 값은 뭐가 돼요? X자리에 2가 들어가니까 각각 제곱한 거죠. 따라서 문제 정답은 400 더하기 400이 돼서 800 이렇게 푸는 게 대수풀이. 됐니? 아마 이렇게 푸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여기까지 풀었어도 괜찮아요. 일단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풀었으면 상위 10%야 이미. 알았어? 이거 답 못 내는 경우도 많거든. 됐죠? 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어 이 문제. 자, 근데 쌤이랑 이제 공부를 좀 할게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많이 계산을 해서 얻은 결과가 뭐야? 결국 결과가 이거였잖아. A의 B제곱은 B의 A제곱과 같다. 이거였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풀이 할게요. 두 번째 풀이는 뭐냐? 요것 좀 공부할게. 자, 갑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두 점이 하나가 A의 로그 2의 A, B, 로그 2의 B다 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 로그 4의 A, B, 로그 4의 A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아이고 미안해요. B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볼게요. 잘 봐. 얘랑 얘는 똑같이 어느 함수 위의 점이야? y는 로그 2x. 됐죠? 그래서 이렇게 쓸게. 이 친구는 y는 로그 2의 x 위의 점입니다. 자, 밑에 거 갈게요. 그럼 이 친구는요? y는 로그 4의 x죠. 됐어요? 그리고요.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뭐가 같나요? x좌표요.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뭐가 같나요? x좌표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부할 거. 이제 쌤이 아직 우리 지수로그 함수 진도 안 나갔잖아. 근데 쌤이 수업하면서 이제 이런 걸 가르쳐 줄 거라고. 물론 기본적인 거 언급하면서. 자, 지수 로그 함수를 해석하는 건데 봐봐. 밑이 2지. 얘는 밑이 4거든. 그럼 얘는 여기까지 될 수 있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것과 이것의 관계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의 모든 함수값을 2배 하면 얘죠. 쉽게 말해서 이걸 A라고 놓으면 2분의 1 A고 얘는 2분의 1 B, A인 거잖아 그냥. 그럼 얘 모든 함수값을 정확히 2배 한 게 뭐인 거야? 얘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얘는 얘의 모든 함수값을 2배 한 거다까지 이해됐지? 됐지? 자, 그럼 일로 와봐. 이제 그림을 그릴게. 그럼 얼마나 이 문제가 쉽게 풀리나 가볼게요. 자,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릴게요. 여기를 1로 잡을게요. 여기를 1로 잡을게. 그러면 우리가 아직 그래프를 정확히 안 배웠지만 요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그릴게. 이게 로그 2x고요. 됐니?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4를 찍었을 때 1이죠? 이게 로그 4x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쌤이 여기 이쪽 1의 왼쪽은 그래프 일부러 안 그렸거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문제 맨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상수 AB는 1보다 크다라고 했거든? 그지? 그럼 1보다 크니까 쟤는 당연히 1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봐봐. 여기부터 볼게. 숫자 x좌표가 2야. 그럼 요거 얼마야? 요거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그지? 요것도 얼마야? 2분의 1. 그래서 여기가 얼마인 거야? 1. 2배. 자, 여기. 얘 얼마야? 1. 얘 얼마야? 1. 됐죠? 그럼 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얀색 그래프는 파란색의 모든 점들을 함수값을 몇 배 한 거라고? 2배 한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가 같죠. 그 다음에 이렇게가 같겠죠. 그럼 내가 임의로 여기에 아무거나 하나 점을 하나 딱 잡아. 그러면 여기랑 만나고 여기랑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랑 요거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항상 같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잘 봐. 내가 얘를 A라고 잡을게. 노란색을. 그 다음에 연두색. 얘를 B라고 잡을게. 그러면 색깔 잘 봐. 요 점과 요 점을 뭐 한 거야? 이은 거죠. 됐어요? 요게 요거죠. 1번 구별을 해줄게. 1번. 그 다음에 보라색 어디 갔냐? 우와, 내 보라색 분필 어디 갔어? 자, 빨간색으로 갈게요. 요거랑 요거죠. 됐니? 그러면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이지. 됐어? 그러면 무조건 이 둘 직선은 x절편이 일치할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선생님 왜요? 잘 봐. 어디를 잡든 전부 2배, 2배잖아. 그러면 한 칸, 두 칸 간 점과 한 칸짜리 점과 한 칸, 두 칸 간 점,
그리고 여기서도 한 칸, 그리고 두 칸 간 점. 그러면 두 칸 간 점끼리 있고 한 칸 간 점끼리 이었지. 그럼 뭐랑 똑같냐면 이렇게가 직각삼각형이라고 보면 직각삼각형에서 이쪽으로 뭐 한 거야? 중점으로 이은 거랑 똑같거든? 즉 중점 두 개, 중점 두 개 이은 거랑 똑같거든? 이게 어렵지? 자, 그냥 봐봐. 이 그림이랑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 어딘가에서 중점, 그리고 여기에서의 중점 이렇게 이으면 무조건 이렇게 그려진다고, 직선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인 거죠. 이 그림을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직선과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직선을 쫙 그리면 무조건 여기서 만난다.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마무리 Y축 위치를 결정할게요. 왜?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아까 빨간색이 2번 이 직선에 뭐가 같대? Y절편이 같다고 그랬거든. 됐어? 그럼 잘 봐. 하얀색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을 잡아도 파란색 그래프의 함수값보다 무조건 2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내가 지금 그린 이 그림. 내가 지금 요 점이랑 요 점, 요 점이랑 요 점에서 이렇게 직선이 있고 이렇게 이은 거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아무거나 선 하나 탁 그려봐. 그냥 평행하게. 이거랑 평행하게. 그러면 이 점도 무조건 2등분인 거 아니야? 내가 여기다가 수평하게 그려도 얘도 무조건 2등분인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Y절편은 X좌표가 0이란 뜻 아니야? 그럼 X좌표가 0일 때도 Y값 차이는 몇 배여야 돼? 2배여야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그 2배를 한 게 같대. 2배를 한 것이 같대. 그러면 쉽게 말하면 K랑 이 K랑 같다는 얘기 아니야. K 얼마야? 0이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끝났죠. 이거는 Y절편이 뭐라고? 이 친구의 이 직선 두 개의 Y절편이 뭐라고? 0,0이라고. 그럼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 자, 마무리할게. 그러면 마무리. 이거 원점이지. 그지? 원점과 얘랑 얘가 한 직선 위에 있죠. 뭐 하고 싶어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 뭐 하고 싶어? 기울기 같다. 이 점과 이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잖아. 무슨 말이에요? 기울기 같다. 여기서의 기울기와 여기서의 기울기 같다죠? 자, 식 세울게요. A분의 로그 2A와 B분의 로그 2B가 어떻다? 같다. 대각선, 대각선. 결론 이거 나오죠.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그래프 풀이. 됐니? 그러면 계산, 우리 아까 쌤이 계산 다 보여줬잖아. 계산해도 답 나왔지. 그지? 근데 이렇게 풀면 계산은 뭐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그냥 끝이야. 알았죠? 이런 시각도 필요하다고. 두 가지 시각이 다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두 가지 시각을 다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이 문제 풀이가 이제 멋진 풀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쌤이 말하는 거는 쌤이 이제 앞으로 계속 강조할 건데 지수로그 함수 다음에 배우는 게 뭐야? 지수로그 방정식이야. 삼각함수 다음에 배우는 게 뭐야? 삼각 방정식이야. 알겠어? 수열은 이제 방정식은 없고 나중에 수투에서 3차 함수 배우잖아. 3차 함수 다음에 배우는 게 방정식 활용이야.
무슨 얘기냐? 함수 뒤에는 무조건 방정식이 따라와요. 근데 왜 그러겠냐고, 모든 단원들이. 결론, 함수랑 방정식은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틀을 잡으라고. 그럼 여러분이 삼각함수 배울 때 만약에 니네가 삼각방정식 문제 풀잖아? 근데 삼각방정식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식으로 그냥 조질지 그래프를 그려서 풀지를 결정하는 능력까지 갖추면 그게 수능적 마인드라고. 알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요거까지는 내가 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는데 일단 보고, 여기까지 됐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는데 대부분 이 친구 지수 로그 문제인데 어쨌든 크게 통틀어서 대단원으로 치면 지수 로그 함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딱 봤을 때 그림이 있니 없니? 그림이 없죠. 근데 어쨌든 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요. 이거 연립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거의 대부분 그래프로 해결이 돼요. 무슨 얘기냐? 그림이 없으면 그림 그려서 푸는 거야. 반대로 그림을 주잖아? 그러면 식을 만들어서 연립해서 풀면 답이 나와. 근데 100%는 아니야. 100%라고까지는 안 할게. 근데 아주 높은 확률.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 공부해 두시면, 그러니까 쌤이 이런 문제를 이제 꼭 챕터 마지막마다 하나씩 넣어놓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두 가지 이유라고 그랬어. 하나는 너네 학교 시험에 잘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 내신 대비할 때는 거의 기출로 할 거야. 거의 기출로 해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기출 플러스 학교에서 배우는 거. 딱 두 개로 하면 돼요. 그리고 평소에는 기본 연습, 그냥 숙제 기본 연습 양치기 하는 거. 내신 대비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쌤이 이 챕터마다 이런 걸 넣어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단원을 공부했으면 앞으로 처음 보는 문제도 항상 이런 시각을 갖고 풀어야 된다고요. 그게 2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쌓이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3학년 됐을 때 수학 공부하는 게 정말 편해요. 내가 미적분 선택자잖아. 그럼 미적분만 집중해서 하면 돼. 왜냐면 미적분이 할 게 많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수원수투를 잘 해놓으면 특히 미적하는 분들은 미적분이 정말 그래도 어렵긴 한데 쉽다고는 안 했어. 정말 쉽다고 하면은 나쁜 새끼고 어렵긴 한데 편해져. 그래도 조금은. 알았죠? 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무리. 함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두 가지 시각, 식으로 풀 거냐, 그래프로 풀 거냐. 알겠죠?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는 둘 다 해보는 것도 좋아요.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우리 지수 로그 함수의 오늘은 문제보다는 이제 쌤이 수업하면서 이런 거 많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내 수업 고1 때부터 들었던 친구들은 고1 수업이랑 고2 수업이랑 되게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야. 고2 때는 그냥 문제 풀어 제끼는 기계였는데 지금은 왜냐면 이 생각이 있거든. 항상 특히 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수학을 좀 좋아하고 수학 상위권이고 최상위권을 목표로 한다. 내 궁극적인 목표는 최상위권이다 라는 친구들은 솔직히 말해서 내신 따로 수능 따로 공부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할 때 내신 대비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 공부가 있긴 하거든. 근데 그건 내신 대비할 때고 진짜 이제 한 시험 4주 전, 3주 전 요때 그때 하면 되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는 내신 스타일 공부보다는 이제 고2 때는 수능 스타일로 그냥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체화가 되고 모의고사 성적도 오를 거고 모의고사 성적도 그냥 슬그머니 오르거든. 그리고 나중에 편하다고. 제일 중요한 게 나중에 편해. 3학년 때가. 알았지? 네. 자, 그리고 3학년 때 니네 특히 과탐 많잖아. 여기 3학년 때 결국 니네를 괴롭히는 건 국어랑 과탐이야. 그러니까 2학년 때 수학을 어느 정도 완성해 주는 게 좋아. 특히 적어도 수원수투는. 그러니까 요 정도 마인드로 공부하면 돼. 내가 2학년 올해 진짜 열심히 수학 공부해서 적어도 수원수투는
수능에서 22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능 수준으로 22문제 중에 최소 19개 이상 맞추겠다. 이 정도 마인드로 공부해두면 좋아요. 알았죠? 그러면 내년이 진짜 편해요. 적어도 수학에 한해서. 그럼 수학 공부할 시간 이만큼 투자할 거를 조금 떼가지고 나중에 국어나 탐구에 투자를 하면 되거든. 알았지? 공부 계획 잘 세우세요.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재수 안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재수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옆에 재수생들 있지만 재수 안 하는 게 좋아요. 나도 재수해봤지만 재수 안 하는 게 좋아요. 알았지? 이런 재수는 괜찮아. 내가 아쉽게 연대 공대밖에 못 갔어. 난 서울대 공대를 가야겠어. 그래서 하는 재수는 괜찮아. 연대 공대 걸어놓고 그런 건 괜찮은데 그런 거는 플렉스거든. 알겠지? 근데 아예 정말 갈 데학이 없어서 재수하는 거는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차분히 2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장기 계획도 잘 세우셔야 돼. 2학년 때부터는. 알았죠?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거기 지수로그 함수 부분 펴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문제 푸는 거는 아니고 쌤이 이제 그래프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오늘은 기본을 좀 설명드리고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 PPT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 그 다음에 금요일은 심화 이렇게 갈게요. 됐니? 잘 봐. 지수, 로그, 함수. 이제 함수를 배울 건데 어쨌든 간에 함수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건 이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을 공부하는 겁니다. 항상 이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수로그 함수를 공부하잖아? 그럼 내가 공부하는 건 뭐야? 이 함수의 특징이 뭔가? 얘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그걸 정리해보면 첫 번째, 지수로그 함수의 특징은 얘는 단조 증가 혹은 감소입니다. 자, 근데 어려운 말 써서 미안해요. 단조라는 말은 뭐냐면 항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합니다. 지수로그 함수는 절대값이거나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말인즉슨 무슨 얘기냐? 무조건 1대1 함수다 라는 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이 정해지면 당연히 이 친구는 1대1 대응이 될 거다. 이게 첫 번째 특징.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정의역과 치역인데 정확히 기본함수 기준으로 갈게요. 기본함수 기준으로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세트로 공부하면 좋아요. 로그 함수는 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기본 함수 기준이에요. 로그 2x, 2의 x제곱.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양수죠. 그러면 지수 함수의 정의역은 뭡니까? 정의역이래. 미안. 치역은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 잘 봐. 정의역이 x고 치역이 y잖아. 그러면 지수에 해당되는 게 x야. 실수가. 됐니? 근데 로그에서는 실수에 해당되는 게 y거든요. 그럼 그 말인즉슨 지수와 로그는 x, y의 위치가 바뀐 거죠. 얘의 정의역은 뭐야? 실수 전체. 얘의 치역이 뭐야? 실수 전체. 그지? 그럼 얘는 x는 실수, 얘는 y는 실수 이거잖아. 그럼 x, y의 위치가 바뀐 거죠. 결론. 둘은 무슨 함수다? 역함수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가 되고 로그함수의 역함수가 지수함수가 되는 거야. 물론 식으로 또 증명이 가능하지만. 알겠니?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 중요합니다. 알았죠? 중요하니까 잘 봐두셔야 되고. 자, 세 번째.
또 이 친구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정점과 점근선입니다. 자, 그럼 정점부터 갈게요. 정점이라는 거는 뭐냐? 그래프상에서 얘는 밑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점.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y는 a의 x제곱이라는 게 있으면 이 y는 a의 x제곱의 정점은 뭐니? 라고 하면 밑에 관계가 없어야 되잖아. 그럼 밑에 관계가 없다는 말은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0이 들어가면 돼요. 됐어요? 그럼 이 자리에 0이 들어가면 밑이 2든 3이든 4든 2분의 1이든 무조건 y값은 얼마예요? 제로죠. 그치? 그래서 정점이 뭐인 거야? 0,1 이렇게 잡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그 AX예요. 그럼 로그 AX고 요 자리가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진수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그러면 이 자리는 당연히 누가 들어가야 돼? 양수가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봐봐. A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누구요? 얘가 1일 때죠. 얘가 1이면 A가 뭐가 됐든 Y값은 무조건 얼마예요? 제로죠. 따라서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이런 걸 정점이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보면, 자, 정근선 이따가 좀 설명하고,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까지 되겠네요. 갑니다. y는 2에 x-2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함수 그래프를 우리 읽어봅시다. 기본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칸, y축 방향으로 1칸 평행이동했다. 괜찮아요? 됐니?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정점이 뭐니? 라고 물어봤어. 정점이 뭐야? 2, 얼마야? 2인 거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럼 기준점이 뭐예요? 정점을 구할 때는 얘가 0인 거. 이것만 안 까먹으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0이 됐을 때 y 값이 바로 y좌표일 테니까. 됐니? 자, 근데 점근선이죠. 그러면 점근선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항상 쌤은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거든. 점근선 우리 공부해봤으니까 경계라는 뜻이에요. 경계. 점근선은 경계예요. 쉽게 말하면 벽이죠, 벽. 왜? 점근선을 넘어갈 수 없거든, 모든 그래프는. 그래서 하나 해봅시다. 우리 고1 때도 배웠던 거. 분수함수 만약에 그리면 분수함수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점근선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지? 그럼 이 값은 뭐야? y 값의 경계죠. 이렇게 읽으라고. 다시 요렇게 오는 그림이라면 점근선은 누구의 경계라고요? y 값의 경계라고. 왜?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됐니? 그러면 반대로 로그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누가 경계야? 얘가 경계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얘는 뭐 때문에? 진수 조건 때문에. 로그 2의 x입니다. 자, x가 음수일 수 있나요? 절대로 없죠. 그죠? 진수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인 거야? x값의 경계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쌤이 이걸 왜 강조했나? 최근 3년 사이에 지수로그 함수 4접은 무조건 나오거든, 수능에서는. 그리고 내신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내신은 항상 수능을 따라가니까.
내신은 기본적으로 수능을 따라간다고 보면 돼. 그럼 봐봐. 최근 3년 동안에 이 점근성과 관련된 문제가 매우 많이 출제됐습니다. 4점짜리로. 평가원에서. 몇 개 해볼 거거든? 요거 진도 나오고 나서. 근데 점근성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게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그냥 단순하게 점근선을 낸 게 아니라 하나는 움직이는 거고 하나는 고정이 된 거야. 경계로 나뉘어서. 그래서 그 친구 움직이는 애를 이제 문제 조건에 맞게 위치를 잡아서 답을 구하는 문제 스타일이 있어요. 네, 그걸 내가 이제 지수로그 함수 점근선 문제라고 부르는데 그 친구가 많이 나왔어. 즉 우리 수투했죠? 조금 해봤죠? 불연속 함수랑 같이 많이 엮어서 나왔어요. 요 정도는 일단 미리 알아두세요. 지금 막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알았죠? 네. 그리고 전부 다 난이도는 준킬러 이상입니다. 수능 기준 준킬러 이상. 요새 최근에 트렌드라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되고, 자, 정리할게요. 지수함수의 경계는 뭐냐? y 점근선입니다. 아, y 점근선이라고 하면 안 되지. 미안. y 값 점근선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한 용어는 수평 점근선이죠. 지수함수는. 그래서 왜 우리 점근선 그리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x축, y축 이렇게 그리고 지수함수, 기본함수 그리면 이렇게 그리지? 그지?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이게 뭐인 거야? 점근선이죠. 이런 걸 수평 점근선. 그러면 로그 함수는 뭐냐? 로그 함수는 x값 점근선이죠. 그지?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직 이렇게 되는 거죠. 수직. 됐니? 요 정도까지. 자, 이게 지수로그 함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 당연히 함수를 배웠으면 그래프를 빨리 그릴 줄 아셔야 되거든. 적어도 개형 정도는 빠르게 그리셔야 되는데, 자, 갑니다. 그래프 빨리 그리는 법. 요게 이제 잡혀 있으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지수로그 함수 그릴 때 지수 함수도 마찬가지고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로그 함수를 그릴 때는 항상 뭐부터 찾냐? 정점부터 찾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점 정리식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수 함수의 정점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 지수가 0인 x값, 컴마 그때의 y값입니다. 이게 무조건 정점이야.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죠? 로그 함수는 뭐냐? 진수가 1인 x값 그리고 그때의 y값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진수 자리에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갈 거거든요. 뭐 심지어는 합성함수 형태로 fx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 막 로그 2의 fx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정점은 뭐라고요? 진수가 1일 때, 지수가 0일 때.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점근선 찾고요. 두 번째는 점근선 찾으시고. 네, 아까 쌤이 얘기했습니다.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점근선 모양이 다르다고 그랬죠. 지수함수는 뭐예요? y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 요거를 요점 정리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돼. y는 자,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시면 되냐면 요 친구는 지수식이 0일 때 쌤은 이렇게 표현하거든. 지수식이 0이라 가정했을 때. 근데 지수식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y축 평행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알았죠? 그냥 기본적인 지수식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식이 0일 때의 전체 함수의 y값 뭐 이런 건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이거든? 근데 별거 아니죠. 자, 볼게요. 잘 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fx가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다. 그럼 이거 점근선 뭐냐? 이거라니까 그냥. 됐어? 이거라고. 왜? 얘가 지수식이잖아. 얘가 0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지만 0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때의 y값. 됐니? 자, 그리고 우리 극한도 배웠기 때문에 여기다 조금 더 붙이면 얘는 리미트 x가 뿔마 무한대로 갈 때의 y값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알았죠? 됐니? 우리 fx 극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이런 거죠. x가 만약에 무한대로 가.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수렴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이 무한대로 가니까 2의 무한대분의 1제곱이거든. 결론 0이죠. 그죠? 그럼 0에다가 1을 더한 거. 그게 뭐라고? 점근선이라고. 알았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로그도 마찬가지겠죠? 로그는 뭐예요? x는으로 시작하실 텐데 얘는 뭐야? 진수, 조건 따져주시면 되죠. 그리고 얘는 쉬워요. 결국 뭐예요? 진수가 0일 때가 바로 점근선일 겁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요거에 맞춰서 이제 뭐 확인해 주시면 되냐? 여기까지가 결국은 뭐냐면 정점과 점근선을 찾는다는 걸 그냥 내가 통칭해서 정리하면 평행 이동을 체크하는 거예요. 즉 x축 평행 이동, y축 평행 이동. 이걸 체크했어? 됐니? 그럼 마무리 지으실 건 뭐냐? 세 번째 마무리 지을 건 당연히 그래프의 모양인데요. 그 그래프의 모양은 총 4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됐나요? 총 4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 4가지 모양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 대칭 이동을 의미하는 거겠지. 됐니? 대칭 이동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를 조합해서 그래프를 그냥 빠르게 그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 됐어?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볼 테니까 이론적인 거 같이 하면서 이제 문제도 좀 풀어보고 할 테니까 알았죠?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봅시다. 숙제는 따로 없습니다. 숙제는 따로 없고 잠깐만.